제5공화국의 최고 권력자였던 전두환은 1995년 내란죄 등으로 구속되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받았으나 그의 감옥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울린 총성은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고, 이후 권력의 공백기에 전두환은 12.12를 일으켜 군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듬해인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케 했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1980년 9월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를 통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 우여곡절 끝에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에서는 보통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정치권과 국민들은 50 청산을 요구했고, 이에 노태우는 50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케 했으며 그로 인해 장세동을 비롯한 몇몇 50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때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과 성명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2년가량 은둔 생활을 하다 한 차례 청문회에만 출석했을 뿐 12.12와 5.18 관련해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3년 노태우 정부가 막을 내린 뒤 들어선 김영삼의 문민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영삼은 임기 초반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 규정했고, 같은 해 7월에는 12.12 때 보안사로 끌려갔던 당시 참모총장 정승화, 수경사령관 장태환 등 22명이 전두환과 노태우 등 34명을 반란과 국가내란죄 등으로 고소했고, 이듬해인 1994년 5월에는 5.18 피해자들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한 이들의 바램과는 달리 1년가량 조사를 거친 검찰은 1994년 10월 전두환을 비롯한 12.12 관련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언론에 전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통치기간에 국가 발전에 기여했고, 대통령 선거와 50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면 재임 기간 중에 만들어진 기존 질서에 대해 국민이 혼란을 느낄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 지나간 일에 대한 논쟁으로 국론 분열과 대립이 재현돼 국력이 소모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언론에 전해지며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졌고, 그럼에도 검찰은 1995년 7월 전두환을 비롯한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는데, 이유를 압축해보면 이러했다. 검찰은 신군부가 80년 5월에 광주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고, 5.17 비상계엄 확대 등은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기획, 입안된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전두환을 비롯한 5.18 관련자들에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인정치 못한 12.12와 5.18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당시 다수의 국민들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 공감하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전두환을 비롯한 12.12와 5.18 관련자들의 처벌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1995년 10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박계동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의 비자금 4천억 원을 폭로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돈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은 이 폭로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정권의 부정축제 의혹과 12.12, 5.18의 진상규명 요구로 이어졌고, 김영삼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노태우는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자신에게 죄가 있으니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결국 조사 끝에 노태우는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헌법재판소는 과거 검찰이 내린 5.18 관련자들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된 조치라는 판결을 내놓았고, 이와 함께 성공한 내란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놓았으며, 그제서야 김영삼은 어수선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5.18 특별법의 제정을 지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이라는 과거 결정을 뒤집어 12.12와 5.18의 재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3일 만에 전두환에게 검찰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쉽게 응하지 않았다. 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자신은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만일 자신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 세력과 야합한 김영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골목 성명을 전한 뒤 그 길로 고향인 합천으로 떠나버렸다. 다음 날인 12월 3일 새벽, 검찰 수사관들은 전두환을 연행하기 위해 합천으로 향했고, 과정에서 전두환의 집 앞을 막고 있던 청년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결국 새벽 6시 30분경 전두환은 호송차에 올라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안양교도소에 들어간 뒤 전두환은 오공의 정통성을 수호하겠다며 옥중에서 20일가량 단식을 하는 등 사법 처리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나타냈으나, 결국 이듬해인 1996년 8월 전두환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과 2295억 원의 추징금을, 노태우는 무기징역과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전두환의 형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1997년 4월 대법원은 2심을 확정지었다. 그렇게 전두환은 옥살이를 하는 듯 했으나 그의 수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두환의 형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난 1997년 12월 20일 제15대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과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며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을 결정해버렸다. 그리고 당일 오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대화합의 일대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다는 내용의 이유를 들며 사면 소식을 알렸고, 그렇게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50 인사들의 사면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2일 내란죄 등으로 구속된 전두환은 2년 만에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고, 그는 교도소 앞에 나와 있는 취재진들을 향해 이런 말을 전한 뒤 자택으로 향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게 되면 오히려 이 경제 배난이 선진조국을 건설하는 신화를 상도하는 새로운 하나의 전화위복의 전개가 될 것이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